사랑하는 아내가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뒤 저는 아내가 범인과 함께 웃으며 호텔로 들어가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설계한 잔혹한 연극이었습니다.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제가 어떻게 아내라는 이름의 괴물과 사투를 벌여 가정을 지켜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평범하기 그지없던 어느 화요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돌아온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딸은 제 품에 안기며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아내가 미리 차려둔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저는 그저 평온한 일상의 연장선이라고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나온 지수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 작은 경고등을 켰습니다. 평소 동네 친구들을 만날 때는 청바지에 티셔츠면 충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수는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결혼기념일에도 잘하지 않던 가는 금목 거리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또 왜 그리 짙었을까요? 어디 좋은 데라도 가기에 그렇게 꾸몄어? 농담처럼 던진 질문에 지수는 핫한 카페에 가기로 했다며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함을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애들 숙제 좀 봐주고 9시에는 꼭 재워줘.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현관을 나서는 지수의 마지막 말은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올게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랑했던 아내와 나눈 정상적인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딸아이의 받아쓰기 노트를 보며 웃어주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을 때 제 안의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지수는 친구를 만날 때면 늘 애들 잤어? 같은 톡을 보내던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제 휴대폰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고 보낸 메시지의 숫자 1은 지워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수가 만난다는 친구 중 한 명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지수랑 약속 없었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수화기 너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제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거짓말을 하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당신 안에 우리 손에 있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대사가 제 현실이 된 것이죠. 남자는 자정부터 정확히 24시간 안에 3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알리는 순간 지수는 끝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전송된 영상 파일 하나,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곳, 지수가 의자에 묶여 입이 가려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당장이라도 돈을 구해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반복해서 보던 제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들어왔습니다. 납치당한 사람이라기엔 너무나도 깔끔한 옷차림,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지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지루한 연극의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표정하고 차가웠습니다. 묶인 손목 주위에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 모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납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연극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과연 제 아내는 정말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믿었던 10년의 세월이 모두 가짜였을까요? 영상 속 아내의 차가운 눈빛은 제가 알던 따뜻한 지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수가 사라진 지 8시간 뒤
저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웃으며 차에 오르는 그 경악스러운 장면을 말입니다. 그 납치 영상 속 아내의 차가운 눈빛은 제가 알던 따뜻한 지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노려보았습니다. 초조함에 손톱을 깨물며 보낸 시간은 마치 영원 같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제가 유일하게 떠올린 사람은 친형인 민우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형은 당황하는 대신 무섭도록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민서가 정신 차려. 이건 네가 혼자 해결할 일이 아냐. 내가 아는 전문가들을 부를게.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들어. 형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무너진 심장을 겨우 붙잡아 주었습니다. 형은 단순한 형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대기업 보안팀에서 근무하며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했던 형은 이미 상황에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 저는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갔다 올게. 일어나면 우유랑 시리얼 먹고 있어. 할머니가 곧 오실 거야.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오직 지수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지수가 나간 경로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저는 집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평소 지수가 장을 보러 자주 가던 곳이었고 그 주변은 CCTV 사각지대가 적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고 비어있는 거리에는 제 구두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 아침 마트 사장님은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수선한 차림새와 핏발선 제 눈을 보며 잡상인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참한 눈과 절박한 목소리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자 사장님은 결국 한숨을 쉬며 사무실 안쪽 모니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신 거죠? 일단 어제 저녁 기록을 좀 봅시다. 원래는 경찰 동행 없이는 안 되는데 사정이 너무 딱해 보여서 그래요. 화면이 켜지고 어제 저녁 7시 무렵의 영상이 빠르게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긴장감 속에서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7시 23분 모니터 속에 익숙한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지수는 공포에 질린 납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든 채 낯선 남자와 함께 아주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180cm에는 훌쩍 넘어 보이는 큰 체구였고 몸에 딱 붙는 검은 셔츠를 입어 위협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풍겼습니다. 지수는 그 남자의 말에 고개를 젖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지수가 아니야. 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 그녀의 옷차림, 그리고 제가 사준 그 목걸이가 화면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운전석 쪽을 가리키며 자연스럽게 에스코트하자 지수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보조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이었고 차에 타기 직전 남자의 어깨에 살짝 기기대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차가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져서 모니터를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시간이 정확히 맞는 거죠? 조작된 건 아니죠? 제 목소리는 비참하게 갈라졌습니다. 사장님은 측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은 서버랑 연동된 거라 틀릴 수가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마트 안으로 형민우와 함께 낯선 남자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형이 섭외한 민간 조사팀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수트 차림에 무전기를 귀에 꽂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베테랑의 예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사팀장은 마트 사장님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화면을 정지시키고 지수의 표정 근육과 남자의 손동작을 확대하며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담할 정도로 이성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제 숨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팀장은 지수가 차에 타는 각도와 남자의 차 번호판을 유심히 살피더니 제 쪽을 돌아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건 납치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범인이 저한테 직접 협박 전화까지 했는데요. 아내가 묶여있는 영상도 보냈단 말입니다. 제 처절한 물음에 팀장은 화면 속 지수의 손목과 발목을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잘 보세요. 지수 씨는 차에 탈 때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오직 저 남자만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남자의 차 번호는 이미 도난 차량으로 등록된 겁니다. 무엇보다 어제 받으셨다는 협박 전화와 영상,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그건 모두 연출된 겁니다. 아내분의 표정이 공포보다는 연기에 가깝고 결박 상태도 너무 허술해요. 이건 완벽하게 짜인 자작극입니다. 자작극이라는 단어가 제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속이고 내 어린 아이들을 버려두고 낯선 남자와 함께 나를 상대로 범죄를 모의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아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여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제 눈앞의 모니터 속에서 검은 셔츠의 남자와 연인처럼 웃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은 제 어깨를 꽉 쥐며 정신 차려 민서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정신적 한계에 부딪혀 비틀거렸습니다. 민간 조사팀장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며 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지수가 최근에 누구와 비밀리에 연락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내분이 단순히 가출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전문 범죄 조직과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거액의 보험을 들었거나 공동명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정황은 없습니까? 그 말은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지수는 자꾸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거나 제 명의의 인감도장을 찾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생활비를 늘리려나 보다 하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야 조각조각 맞춰지며 거대한 음모로 다가왔습니다.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합류하여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며 건넨 추가 자료 속에는 제가 알던 지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또 다른 추악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바보처럼 믿었던 지수의 가면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인한 범죄의 재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소름 돋는 배신의 단면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확인해 보세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사팀의 추적 결과는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검은 셔츠의 남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부녀를 상대로 자작 납치극을 벌여 남편들의 재산을 갈취한 전과가 있는 꽃뱀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지수는 그와 수개월 전부터 은밀한 만남을 가져왔고 우리 집 거실에서 제가 잠든 사이 그와 함께 범죄 시나리오를 짰던 것입니다. CCTV 속 7시 23분의 그 다정한 미소는 저를 향한 비웃음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이 충격적인 반전을 보며 소름이 돋지 않으신가요? 이 사건의 진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지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를 시작했는지 모든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범죄에 노출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배우자의 행동이 갑자기 변하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자꾸 회피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기록을 남기고 주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의심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골든타임을 놓치면 여러분의 전 재산은 물론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사팀이 발견한 또 다른 증거물은 지수의 비밀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인 저를 ATM이라 부르며 상간남과 주고받은 모욕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놈, 아직도 내가 납치된 줄 알고 덜덜 떨고 있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민우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억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서가, 울지 마. 네가 울면 저놈들이 웃는 거야. 법대로 가장 처절하게 갚아주자. 형의 말대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그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그 남자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며 평범한 아빠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형과 조사팀을 만나 복수를 위한 퍼즐을 맞췄습니다. 경찰은 상간남의 은신처를 파악했고 지수가 그곳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보냈던 비참한 영상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죽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오직 아이들만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괴물의 실체를 알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저희 커뮤니티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늦습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이 잔인한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바보 같은 민석이 아닙니다. 지수의 가면을 벗기고 그 뒤에 숨은 추악한 범죄의 민낯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는 마침내 이루어진 상간남과 지수의 검거 현장, 그리고 법정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난동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이 힘든 싸움을 이어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 잔인함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의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지수가 던진 자작극이라는 부메랑이 어떻게 그녀의 목을 겨누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도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위에 공유해서 제2의 민석이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걸어갈 길은 고통스럽겠지만 진실을 향한 행진입니다. CCTV 속 그 7시 23분의 기록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제가 새로 태어나는 시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비극의 끝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끝에서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납치 영상 속 아내의 차가운 눈빛은 제가 알던 따뜻한 지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노려보았습니다. 초조함에 손톱을 깨물며 보낸 시간은 마치 영원 같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제가 유일하게 떠올린 사람은 친형인 민우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형은 당황하는 대신 무섭도록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민석아, 정신 차려. 이건 네가 혼자 해결할 일이 아냐. 내가 아는 전문가들을 부를게.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들어. 형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무너진 심장을 겨우 붙잡아 주었습니다. 형은 단순한 형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대기업 보안팀에서 근무하며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했던 형은 이미 상황의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 저는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갔다 올게. 일어나면 우유랑 시리얼 먹고 있어. 할머니가 곧 오실 거야.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오직 지수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지수가 나간 경로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저는 집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평소 지수가 장을 보러 자주 가던 곳이었고 그 주변은 CCTV 사각지대가 적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고 비어있는 거리에는 제 구두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 아침 마트 사장님은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수선한 차림새와 핏발선 제 눈을 보며 잡상인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캔탄 눈과 절박한 목소리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자 사장님은 결국 한숨을 쉬며 사무실 안쪽 모니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신 거죠? 일단 어제 저녁 기록을 좀 봅시다. 원래는 경찰 동행 없이는 안 되는데 사정이 너무 딱해 보여서 그래요. 화면이 켜지고 어제 저녁 7시 무렵의 영상이 빠르게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긴장감 속에서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7시 23분 모니터 속에 익숙한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지수는 공포에 질린 납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든 채 낯선 남자와 함께 아주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180cm는 훌쩍 넘어 보이는 큰 체구였고 몸에 딱 붙는 검은 셔츠를 입어 위협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풍겼습니다. 지수는 그 남자의 말에 고개를 젖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지수가 아니야. 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 그녀의 옷차림, 그리고 제가 사준 그 목걸이가 화면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운전석 쪽을 가리키며 자연스럽게 에스코트하자 지수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보조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이었고, 차에 타기 직전 남자의 어깨에 살짝 기대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차가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져서 모니터를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시간이 정확히 맞는 거죠? 조작된 건 아니죠? 제 목소리는 비참하게 갈라졌습니다. 사장님은 측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은 서버랑 연동된 거라 틀릴 수가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마트 안으로 형 민우와 함께 낯선 남자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형이 섭외한 민간 조사팀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수트 차림에 무전기를 귀에 꽂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베테랑의 예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사팀장은 마트 사장님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화면을 정지시키고 지수의 표정 근육과 남자의 손동작을 확대하며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담할 정도로 이성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제 숨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팀장은 지수가 차에 타는 각도와 남자의 차 번호판을 유심히 살피더니 제 쪽을 돌아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건 납치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범인이 저한테 직접 협박 전화까지 했는데요. 아내가 묶여있는 영상도 보냈단 말입니다. 제 처절한 물음에 팀장은 화면 속 지수의 손목과 발목을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잘 보세요. 지수 씨는 차에 탈 때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오직 저 남자만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남자의 차 번호는 이미 도난 차량으로 등록된 겁니다. 무엇보다 어제 받으셨다는 협박 전화와 영상,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그건 모두 연출된 겁니다. 아내분의 표정이 공포보다는 연기에 가깝고 결박 상태도 너무 허술해요. 이건 완벽하게 짜인 자작극입니다. 자작극이라는 단어가 제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속이고 내 어린 아이들을 버려두고 낯선 남자와 함께 나를 상대로 범죄를 모의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아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여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제 눈앞의 모니터 속에서 검은 셔츠의 남자와 연인처럼 웃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은 제 어깨를 꽉 쥐며 정신 차려. 민서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정신적 한계에 부딪혀 비틀거렸습니다. 민간 조사팀장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며 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지수가 최근에 누구와 비밀리에 연락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내분이 단순히 가출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전문 범죄 조직과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거액의 보험을 들었거나 공동명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정황은 없습니까? 그 말은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지수는 자꾸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거나 제 명의의 인감도장을 찾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생활비를 늘리려나 보다 하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야 조각조각 맞춰지며 거대한 음모로 다가왔습니다.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합류하여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며 건넨 추가 자료 속에는 제가 알던 지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또 다른 추악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바보처럼 믿었던 지수의 가면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인한 범죄의 재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소름 돋는 배신의 단면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확인해 보세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사팀의 추적 결과는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검은 셔츠의 남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부녀를 상대로 자작 납치극을 벌여 남편들의 재산을 갈취한 전과가 있는 꽃뱀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지수는 그와 수개월 전부터 은밀한 만남을 가져왔고 우리 집 거실에서 제가 잠든 사이 그와 함께 범죄의 시나리오를 짰던 것입니다. CCTV 속 7시 23분에 그 다정한 미소는 저를 향한 비웃음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이 충격적인 반전을 보며 소름이 돋지 않으신가요? 이 사건의 진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지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를 시작했는지 모든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범죄에 노출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배우자의 행동이 갑자기 변하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자꾸 회피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기록을 남기고 주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의심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골든타임을 놓치면 여러분의 전 재산은 물론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사팀이 발견한 또 다른 증거물은 지수의 비밀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인 저를 ATM이라 부르며 상간남과 주고받은 모욕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놈, 아직도 내가 납치된 줄 알고 덜덜 떨고 있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민우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억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서가 울지 마. 네가 울면 저놈들이 웃는 거야. 법대로 가장 처절하게 갚아주자. 형의 말대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그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그 남자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며 평범한 아빠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형과 조사팀을 만나 복수를 위한 퍼즐을 맞췄습니다. 경찰은 상간남의 은신처를 파악했고 지수가 그곳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보냈던 비참한 영상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죽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오직 아이들만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괴물의 실체를 알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저희 커뮤니티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늦습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이 잔인한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바보 같은 민석이 아닙니다. 지수의 가면을 벗기고 그 뒤에 숨은
추악한 범죄의 민낯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는 마침내 이루어진 상간남과 지수의 검거 현장, 그리고 법정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난동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이 힘든 싸움을 이어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 잔인함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의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지수가 던진 자작극이라는 부메랑이 어떻게 그녀의 목을 겨누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도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위에 공유해서 제2의 민석이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걸어갈 길은 고통스럽겠지만 진실을 향한 행진입니다. CCTV 소크 7시 23분의 기록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제가 새로 태어나는 시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비극의 끝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끝에서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행기 표의 날짜는 지수가 내게 아프다며 눈물을 흘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배신의 기록들을 마주하며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형사 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자신은 김진호라는 사기꾼에게 이용당한 가련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무서웠을 뿐입니다. 가증스러운 감정 호소에 방청석 일부에서는 동정의 눈빛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VPN을 통한 비밀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지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김진호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판사가 우리 말을 믿어주는 것 같아. 곧 다시 만날 수 있어. 암호화된 통신망 뒤에 숨어 서로를 격려하던 그들의 대화가 법정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순간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고 지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용당했다던 피해자가 어떻게 도주 중인 가해자와 매일 밤 밀담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거짓말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도중에도 지수는 김진호와 정교한 연극을 짜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바보라 아무것도 모를 거야라며 저를 비웃던 그들의 조롱 섞인 대화가 법정 가득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배신감보다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수는 VPN을 사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믿었겠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 하나하나, 심지어 삭제했던 대화 내용까지 복구되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그 사람 돈 다 우리 거돼. 아이들도 이용하면 판사도 흔들릴 거야. 이 문장이 들리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가 우리 아이들을 범죄의 도구이자 감성파리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한편 해외로 도주했던 상간남 김진호의 최후도 비참했습니다. 그는 동남아 일대를 전전하며 국제 수배망을 피해 다녔지만 결국 비자 갱신 문제와 자금난에 봉착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진 그는 결국 6개월 만에 자진 입국을 선택했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에 의해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는 장면은 주요 뉴스의 자작 납치극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소식에 이전에 입을 다물고 있던 추가 피해자 5명이 용기를 내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진호의 달콤한 말에 속아 가정이 파괴된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김진호의 체포 당시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그는 입국장에서 평범한 여행객인 척 변장하고 빠져나가려 했으나 이미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신을 사기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선포와 함께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채웠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는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가 연루된 자작 납치극 사건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그가 지수와 공모해 저에게 보냈던 가짜 납치 영상이 실제로는 펜션에서 촬영된 조작된 연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중의 비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제게 묘한 해방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파괴한 수많은 가정의 상처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최종 선고일, 흐린 하늘 아래 엄숙한 분위기가 감도는 법정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제게 공식적인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의 지수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곳인지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자식의 친엄마가 저지른 이 비열한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진심 어린 호소의 판사는 한동안 고개를 떨구고 깊은 고뇌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제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판사님, 제 아이들은 아직도 밤마다 엄마가 무서운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며 울면서 깹니다. 그 공포를 심어준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생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느낄 배신감과 상처를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지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엄마라는 이름도 아내라는 자격도 사치입니다. 지수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지만 그 눈물이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연기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옆에서 제 어깨를 단단히 짚어주며 끝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이윽고 판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신뢰로 유지되어야 할 가정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미성년 자녀까지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죄질이 극히 나쁜 중대 범죄입니다. 판사는 먼저 상간남 김진호에 대해 사기, 사문서 위조 교사, 업무방해 등 총 8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지수의 판결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판사는 지수에게 공동사기 및 명예도용 시도 등 6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박탈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유지하며 아이들의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피고인 지수는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거짓을 일삼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친권 박탈이라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조차 제게는 더 이상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였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조력자였던 친구 희연 역시 사문서 위조 공모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내 지수를 돕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이 범죄 수익의 일부를 챙기려 했던 탐욕스러운 공범이었습니다. 민사 판결에서도 상간남에게 1억 2천만 원, 지수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총 1억 7천만 원이라는 배상금은 그들이 파괴한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였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지를 증명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책정된 것은 재판부도 이번 사건의 죄질을 그만큼 무겁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석의 지수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무너진 미래에 대한 비관인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사랑했던 사람을 제 손으로 단죄해야만 했던 비극적인 10년에 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는 제 가슴에 박힌 못을 하나씩 뽑아내는 소리 같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가장 어두운 밤 뒤에 새벽이 오듯 악인들이 설계한 정교한 연극도 법의 심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와 제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침묵은 악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여러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정의를 구현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제 저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려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민성님 힘내세요. 아이들과 행복하세요라는 그 짧은 글귀들이 절망의 끝에서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히 싸우십시오. 만약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시간은 결코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건 1년 뒤 저희 세 사람의 일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이들은 상담 치료를 통해 웃음을 되찾았고 저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접근 금지 명령 속에 홀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김진호는 교도소 담장 안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년 동안 저희 가족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행복을 찾아갔는지 그 기적 같은 변화의 과정을 생생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 장까지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한 가정의 회복을 돕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정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주세요. 이제 집안에는 더 이상 비명이나 협박이 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했지만 그때의 흉터는 저에게 훈장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이 똑같은 반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회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지수와 그 일당들이 설계했던 잔혹한 연극은 끝이 났고 남겨진 폐허 위에는 새로운 일상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지수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들과 차량,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공동명의 부동산까지 모두 가압류했고 소송 결과에 따라 이제는 온전히 제 명의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반면 저를 배신했던 이들의 근황은 처참합니다. 지수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불법 대출 시도에 대한 은행의 회수 조치로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본인 명의의 계좌도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녀는 이제 버스 요금조차 부모님에게 빌려야 하는 신세가 되어 고향집 구석에 얹혀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복지센터에서 강제봉사 활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한때 제 옆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여자가 이제는 전과자 신분으로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은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절친이자 공범이었던 희연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의 작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에서 각자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죠. 아이들은 이제 상담센터를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묻곤 합니다. 아빠, 엄마는 지금 뭐해? 나중에 우리 보러 와? 그럴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지만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지금 엄마 스스로가 저지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뭔지는 네가 조금 더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니까. 아이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아들이 제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더군요. 아빠는 언제 화가 나? 나는 아빠가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빠도 화가 나지. 하지만 아빠는 그 화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소리 지르는 데 쓰기보다는 옳은 일을 하는 데 썼어. 너희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다시 세우는 일에 그 에너지를 쏟은 거야. 그게 아빠가 생각하는 진짜 용기란다. 아들은 무언가 깨달은 듯 밝게 웃으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비극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배웅하고 저녁에 돌아온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이 사소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에 홀자 앉아 다짐합니다. 절대로 정직함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세상은 무섭기만 한 곳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는 곳임을 몸소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과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정직하게 싸워나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꽃은 피어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결국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와 제 아이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제가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끝까지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일상을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정직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